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확실히 6월이 돼서 그런지 날씨가 정말 더워진 것 같아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또 내일을 위해서 화이팅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먼저 다우지수가 0.5%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직전 고점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P 500, S&P 500은 0.9%의 상승이 나왔고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까지 거의 근접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나스닥은 어제 무려 1.5%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직전 목요일날 1%의 하락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달하고 동일한 결과입니다. 자, 어제 노동부에서 발표한 5월달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결과치를 확인해 봤을 때 당초 시장 컨센서스는 65만 명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 지표를 봤을 때는 약 10만 명 감소한 55만 명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는 테이퍼링과 긴축에 대한 이슈, 이러한 우려감이 조금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반짝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일자리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100만 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수치를 봤을 때는 55만 명, 어제하고 수치는 좀 다르거든요. 어제 발표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에서 발표하는 민간 고용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는 미국 정부,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55만 명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증가한 일자리 수를 봤을 때는 지난달보다 2배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시장 추정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긴축과 테이퍼링 이슈가 이번 6월 FOMC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또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수치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씩 또 유동을 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시장이 화색을 보였지만 반대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달보다 하회하지 않고 보합을 보이던가 오히려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지난달처럼 시장은 크게 유동을 칠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 말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다른 말로 CPI라고 하는데 이 수치도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던 만큼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날 워낙 최근에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실업률을 살펴보면 이번에 5.8%를 보여주었고 과거 코로나 직전 이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상당한 괴리율이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로 6%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실업률과 과거 실업률 간의 이 괴리율, 이게 조금씩 좁혀질수록 긴축과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더 극대화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초에 발표되니까 한번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6월달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업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최근 시장이 정말 핫한 업종인 소비와 관련된 업종,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속해 있는 성장 중, 이 두 가지 업종이 적어도 6월달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소비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다소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고 그로 인해서 화장품, 백화점, 여행, 항공, 다양한 소비와 관련된 섹터에서 일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멘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처럼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골이 깊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소매 판매 동향을 살펴보면 지금 백화점이 석 달 연속으로 소매 판매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 달 기준이라는 것이 올해 1월과 2월, 3월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소 딜레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날씨가 더욱 따뜻해지고 또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저는 분명히 4월달과 5월달 이때도 소매 판매액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액 증가 순서를 보면 백화점, 면세점 이런 순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품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 의류와 신발, 그리고 가방까지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세점 관련주, 또 백화점 관련주,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 의복 관련주 이런 종목도 6월달 관심을 가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보복 소비가 전망이 되고 있고 11월 달이 된다면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라고 했을 때는 뭔가 굉장히 멀리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 달부터가 하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 보면서 시간 정말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는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렇지만 주식은 늘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종목에 투자할 때는 실제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 그리고 마스크를 벗는 시기 이런 구간이 가까워질수록 조금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시점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종목들에 따라서 정말 이 시기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그리고 보유한 종목들의 주가 위치를 보면서 조금은 선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주간의 수급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일단 외국인의 매수 패턴을 보시면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밑에 제조업부터 대형주, 코스피까지 이 세 가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괄적인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상위 종목에 속해 있다면 같이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은 다소 무시하면서 전기전자 업종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외국인은 한 주 동안 전기전자 업종에서 1조 원 이상의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을 살펴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전자, 삼성전기 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렸을 거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같은 기간에 기관은 과연 어떤 업종을 많이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운수장비 쪽, 그리고 전기전자도 조금 매수했네요. 그렇지만 운수장비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연기금도 운수장비 업종에 큰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운수장비 업종을 한번 살펴볼게요.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또 조선 관련주, 크게 이런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이 두 개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몰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외국인이 주로 전기전자 업종에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이런 업종들 위주로 다양하게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대형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난주만큼은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많이 매수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업종별로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이 아마도 4월쯤부터였던 것 같은데, 간헐적으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매수 상위 업종으로 분류된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기관과 외국인 두 주체가 모두 대형주를 많이 매수했다는 것은 단지 시점이 되었으니까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한번 수급적인 측면을 통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위주로 디테일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수급을 체크하는 것은 우리가 단기적인 방향성, 정말 이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다소 짧은 관점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힘으로도 크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다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승이 나오고 또 심지어 상한가까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힘으로 주가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올려봐야 하루 이틀 이 정도 내에서 끝날 수가 있고 그 뒤부터는 다시 내림세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관과 외국인 이 수급을 체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의 수급을 살펴보면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초부터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초까지 여전히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까지 이제 가세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 외국인 모두 양 매수를 보여주었고 유일하게 개인만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투자의 성향을 갖고 있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일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기아도 현대차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5월 초부터 기관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지금 6월 초까지도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도 같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5월 말부터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5월 말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이번 한 주만 보더라도 두 주체 모두 양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특히 성장주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때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때 자동차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반도체 업종들이 6월부터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부터 LG화학과 삼성 SDI에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조금은 반도체와 자동차와 달리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수급을 볼게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5월 25일 이때 처음으로 매도 리포트가 나왔고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된 것은 26일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관에 큰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렇지만 이틀 동안 매도세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은 단 하루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이 강하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외국인의 매수세 한번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은 절대적으로 외국인이 잡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작년 9월에도 물적 분할 당시 개인들의 큰 매도세를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하향이라는 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이틀 동안의 수급이 정말 좋지 못했고 그로 인해 주가도 좋지 못했지만 외국인은 다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과연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지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지 이런 점들을 체크해 본다면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5월 마지막 날 이때 목표가 하향이라는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고 기관과 외국인이 크게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의미 있는 수급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3사 중에서 딱 지금만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히 성장주,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연기금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 주에도 이 수급이 이어질지 이 점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주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이 시점에서 삼성 SDI와 LG화학에 비해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딱히 우려스러운 그런 재료도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유가와 관련해서도 꾸준히 유가가 상승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꼭 2차전지가 아니더라도 유가와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S오일의 주가를 보시면 연일 유가 상승과 함께 주가도 10만원 이상으로 훌쩍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시각뿐만 아니라 유가와 관련된 시각까지 같이 결부를 해본다면 특히 2차전지 업종 내에서는 지금 구간만큼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열심히 매집하고 있는 종목, 이 종목 몇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 종목이 다음 주에도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그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면 또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조는 하되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가의 위치라든지 재료, 실적 이런 것들도 곁들여 보면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진칼. 이 종목은 지금 한 달째 기관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죠. 그리고 연기금도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조금 드문드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최근에는 4거래일 연속으로 또 계속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통신업종인 LG U+, 이 종목은 기관보다 외국인이 연일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그에 따라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최근에 2거래일 동안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외국인이 선호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5월 말부터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S오일도 최근에 유가 상승과 함께 외국인이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봐도 기관과 외국인 양 주체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바이오팜. 이 종목은 작년에 신규 상장한 뒤에 별다른 상승 없이 줄곧 내림세만 보여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점을 딛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기관의 매수세,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은 최근 들어서 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양한 재료와 이슈 그리고 주가의 위치 이런 것들을 곁들여 보면서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